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59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711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자시계를 고르라고 합니다. 전자시계는 시침과 분침 대신에 디지털 화면에서 숫자로 시간이 표시되는 시계를 말합니다. 1번은 큰 추가 달린 괴종시계이고요. 2번이 전자시계이지요. 3번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탁상시계이고요. 4번은 계산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12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여러 가지 색깔의 컵들이 있습니다. 컵은 영어 표현이고요. 한국말로는 잔이라고 합니다. 컵이 6잔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13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도로 양쪽으로 깃발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깃발들이 모두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714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스테인리스로 된 긴 자루 끝에 구멍이 뚫린 넓적한 면이 달려 있지요. 이것은 요리할 때 음식을 뒤집는 도구인 뒤집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15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통 옷은 한복이라고 하죠. 한복은 주로 명절에 입는 한국 고유의 옷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16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회사 근처 공사장의 땡땡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시끄러워서 근무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기계나 기구, 시설 등 어떤 장소나 물체에서 발생하는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들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매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혼란하게 할 정도이죠. 그 정도의 소리를 가리켜 소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17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처리할 일이 많았다 보니 하루가 쏜살같이 땡땡땡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라는 말은 쏘아낸 화살처럼 매우 빠르다 라는 말인데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라는 말을 한국어에서는 쏜살같이 지나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처리할 일이 많았다 보니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18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고객님,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이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도장을 안 가지고 오셨다면 서명을 땡땡 됩니다.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새겨서 찍는 도구이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는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즉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해서 대신하는 부분도 많아졌죠. 도장을 찍다, 서명을 하다 라고 씁니다. 도장을 안 가지고 오셨다면 서명을 해도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19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 프린트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의 대답을 보니 프린트기 수리점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엇 기라고 붙으면 기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수리해야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720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건물을 짓는 곳을 땡땡땡이라 합니다.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목장은 소나 말을 풀어서 기르는 곳을 말합니다. 농장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키우는 곳이고요. 공사장은 건물을 짓거나 철거를 하는 등의 공사를 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21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상황을 보니 나아가 식당을 예약하고 있네요. 맨 마지막 나의 대답을 보니 불고기 백반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한 것을 보니 무엇을 먹을 건지를 물어보았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722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화기엄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불을 붙인 막대기 뒤에 X자 표시, 즉 금지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화기란 불기운이나 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723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표지를 찾아야 합니까? 표지를 보겠습니다. 1번은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소, 2번은 표를 파는 매표소, 3번은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 4번이 공항 표지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724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 큰 트럭이 있는데 잘 보면 트럭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지요. 아마 뒤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트럭 뒤에는 주차선을 표시하는 막대가 있고요. 그 옆에서 한 사람이 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든 봉을 안전지시봉이라고 합니다. 차가 안전하게 잘 주차될 수 있도록 지시봉으로 신호를 해서
차량을 이끄는 그림이지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한자어를 써서 유도하다 라고 합니다. 안전지시봉을 들고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25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문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경복궁에 관한 안내문이네요.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경복궁은 을지로가 아니라 종로구 세종로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2번 경복궁에 가려면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야 합니다. 맞는 답이네요. 3번 경복궁역에서 찾아가는 길을 보니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5분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경복궁을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26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코김 씨가 한국말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따라하기 쉽고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 노래 가사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노래 가사로 쉽게 공부합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만드는 연결어를 고르면 되겠지요. 정답은 2번. 그래서입니다. 2727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기는 모두 화장실과 관련된 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욕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728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해가 뜨다. 비슷한 말을 찾으려면 해가 솟다가 답이겠지만 여기서는 반대되는 말을 찾는 것이죠. 해가 올라와서 날이 밝아지는 것을 해가 뜨다. 해가 내려가서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해가 지다 라고 합니다. 해가 길다는 여름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 때, 해가 짧다는 겨울 동안 해가 떠 있는 기간이 짧을 때 쓰는 말이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공부하셨나요? 한국어 설명이 어려울 때는 사전을 참고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내일 161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